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중등교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아마 그런 의문들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정부에서 이렇게 하려는데 막상 내가 수업 현장에서 해보려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건지 더 구체적인 지침을 달라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대학에 있는 저희들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창의인성 교육을 대학에서도 하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교과부에서 내민 안은 사실 더 빈약합니다. 대학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을 통해서 창의성을 신장해라. 그게 답니다. 아까 이렇게 최인수 교수님이 보여주신 아주 초중고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회장 맡고 계시는 유경환 교수님하고 저희 교육대학원 교수로 계시는 유경환 교수님하고 저희 셋이서 이번에 이제 소실대학교에서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포인트로 더 봐야겠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창의성이라는 거, 그다음에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좀 알아야겠다. 오늘 이제 말씀 나누시면서도 다들 각자 창의성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확산적인 사고다, 또 아니면 아주 천재적인 거, 또는 아주 리더시, 미니시, 그래서 아주 조그만 거에서 어떤 창의성 이런 걸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창의적인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나 창의적인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만 창의적인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면 그럼 본인이 어떤 창의적인 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훨씬 덜 기울일 것이다.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학생들이 받았던 어떤 창의성 교육,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창의성에 대한 인식이나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인식은 대학교 1학년, 2학년에 와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그동안 초중등 교육을 쭉 거쳐오면서 내가 받았던 창의성 교육은 이러이러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융합이 되어서 저희가 대학에서의 어떤 창의성 수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시사점을 차지를 했던 연구고요. 이게 아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지금 현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시사점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를 포인트로 뒀는데요. 하나는 이제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에 대한 거, 창의적인 사람의 능력은 어떻고 창의적인 사람의 성향은 어떻다라고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나 하고 또 하나는 창의성 교육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나 본인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현재 교실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문제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수도권에 5개 대학교를 저희가 일일이 선정을 해서 그중에 한 1000여 명의 학생들한테 설문지를 돌렸고요. 그 중에 이제 별치치를 빼고 929명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 전공별, 또 성별, 저희가 또 창의성 수업을 실제로 경험했던 학생들과 그렇지 못했던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분석을 쭉 했는데요. 네, 설문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먼저 창의성 교육을 그럼 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학생들이 진짜 창의성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실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그렇다면 현재 창의성 교육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느냐, 이거 각각 하나씩만 묻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7문항, 성향에 대해서 8문항, 그 다음에 창의성 교육 실패에 대해서 우리 수업 방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8문항,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증진 기법들 활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항 6개, 그다음에 창의성 교육이 그렇다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본인이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요인과 그다음에 앞으로 창의성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먼저 이건 표 보시면 밑에 중요하다 하고 매우 중요하다 거기만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창의성 교육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쳐서 90%가 넘습니다. 학생들 창의성 교육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이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그 밑에 만족도에 대해서 보시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응답을 합쳐서 6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창의성 교육을 시켜주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아까 왔던 학생들 중에 하나가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창의성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아마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 다 묻어 들어가 있었을 텐데 만족스럽게 받지 못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능력을 뭐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더니요.
지금 보시면 학생들이 지능이 높다, 특별한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본인이 쉽게 나도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 잘 못하겠죠. 근데 비교적 긍정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지식과 경험이 축적이 되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약간 창의력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 우리 한식 교사 선생님이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창의성 능력 있는 사람들은 능력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본인의 관심 영역에서 발휘할 수 있고, 또 이건 사고력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창의적 능력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의성 수업을 경험한 학생들과 창의성 수업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를 해보면 창의성 수업을 경험한 학생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높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인 것은 아니다. 빨간 색깔 보시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친구도 오히려 내가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면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 관심 영역이 뚜렷하고 노력하면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높은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다음 학년별로는 1, 2, 3, 4학년 중에서 1, 2학년이 제일 크게 차이가 났는데요. 보시면 지금 두 가지에서 가장 유의미한 차이가 났습니다. 특별한 능력이다. 특히 1학년들은 이게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길을 살려주면, 수업 시간에 많이 길을 살려주면 그러면 이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1학년들을 좀 믿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창의성은 어떤 것들이고 창의적인 사람은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믿을 수, 다 개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인포메이션, 어떤 교육들이 좀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들, 1학년 학생들의 응답이 오히려 좀 부정확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창의적 성향에 대해서는 보시면 호기심과 관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전적이다, 신중한 문제 해결을 한다 라고 하는 응답들을 학생들이 했어요. 창의적인 성향에 대해서도 비교적 괜찮은 응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눈여겨볼 것은 우리가 여기 지금 농담과 유머, 창의적인 사람은 유머스럽다, 또는 창의적인 사람은 좀 충동적이고 순발력이 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창의적인 사람들이 유머스럽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또 순발력이 강하고 이런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충분히 또는 유머스럽고 충동적이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가 좀 창의적인 사람으로 인식이 좀 충분히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도 역시 창의성 수업을 경험을 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는 창의적인 교실 수업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창의적인 교실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더니 사실 전반적으로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아까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던 것들이 80에서 한 90% 정도 보인다면 지금 가장 높은 적극적인 사고를 촉진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 42% 정도쯤 되어서 우리 교실 분위기가 그렇게 막 창의성을 막 이렇게 발현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좀 충격적으로 받았던 문항은 뭐였냐면, 칭찬이나 동기 유발을 통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주시느냐라고 하는 문항이 사실 가장 낮은 점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교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어떤 확산적 질문을 만든다든지, 어떤 기법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도 사실 가장 쉽게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게 아주 개방적으로,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창의적인 참여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동기유발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수업 시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교실에 돌아가셔서 내가 창의적인 기법을 써야만 창의적인 수업인가? 그렇지 않다.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동기유발도 많이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분위기를 좀 아이들이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한 부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창의적 증진 기법, 아까 창의성 증진 기법만 쓰면 창의성 수업인 줄 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도 맞긴 합니다만 어떤 창의적인 사고 기법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어떤 사고 능력을 훈련시켜주는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것도 가장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 브레인스토밍이 한 46% 정도밖에 안 돼서 전반적으로 증진 기법이 교실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어떤 뭐 PMI라든가 그런 체크리스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골고루 적당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현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왜 창의성을 도대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90%가 넘는 학생들이 너무나 나는 틀에박힌 사고에 박혀 있어서 그 다음이 규범적인 사고. 그러니까 규범적인 사고는 문항이 뭐였냐면 사회 규범과 규칙이 몸에 배어서 나의 새로운 사고를 방해한다. 뭐 이런 거였고요. 학생들 본인이 난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를 창의성을 발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창의성 교육을 지금 이제 막 창의 인터뷰들이 막 얘기하면서 앞으로 막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고요. 이와 함께 어떤 창의성 교육이 어떤 창의적인 사람, 너희들도 누구나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들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창의성 교육들이 앞으로도 계속 대학 수업에서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창의성 교육 방법인가 물어봤는데요. 사실 대학에서 가장 쉽게 창의성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서 많이 접근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독립 연구, 어떤 토픽별로 학생들이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쓰거나 뭐 어떤 창의적인 학문들을 만들어내는 거, 무슨 발명 경진대회, 창의성 대회, 그냥 창의성 동아리를 만들어주고 너희끼리 이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사실 많이 생각하시는데 학생들은 그거 아니고 기본적으로 교육 과목 내에서 내가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접목해서 활용하는 것들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과별로 여러 다양한 창의성 수업 방안들을 선생님들이 모색을 하고 계신데 그것과 학생들의 어떤 리듬은 지금 같이 맞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와서 발표하신 선생님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참 효과적으로 교육과목이 교과목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대학에서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창의성 수업이 아니라 이제 교과목 내에서 전공 수업 내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교수 방법들을 활용해서 이것들이 묻어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숭실대학교에서는 올해 교육개발센터에서 창의적 교수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생들에게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특강 강좌를 계속 개최를 해서 교수님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와서 한번 들으신 선생님들은 또 어떤 식으로 내가 활용을 할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냥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쭉 하면서 들었던 결론은 학생들이 창의성 수업을 일단 경험을 하면 내가 창의적인 삶을 발현할 수 있겠다. 나도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인식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가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수업 설계, 어떤 기법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실 분위기 조성,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틀어박힌 사고방식에서 좀 깨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굉장히 창의성 교육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시는 거다. 그 다음에 교과목 내에서 여러분들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다양한 창의적인 교육 방법들 많이 개발되어서 많은 분들이 서로 방법들을 공유할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발표 여기까지입니다.